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4월 22일 일일 오후 5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을 먼저 볼게요. 제가 어제도 이제 새벽까지 계속 5시, 6시까지 브리핑을 했었죠. 자, 보면은 언급했던 내용이 이건 다 알죠?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41.8과 41.1의 이런 박스권이 존재하고 상단의 저항과 하단의 지지가 있는데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후 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동시에 코인들이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대략 고점 찍고 여기서 대략 3% 정도 빠졌는데 이때 4시간 봉에서 결국 41.1K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 말아올리고, 여기까지는 다 못 말아올렸지만 41.8을 도전을 다시 한번 해주는 액션이죠. 하지만 지금 저항에 막혀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 제가 방금도 41.8을 넘어갈 때 숏 같다고 지금 언급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살짝 단기적인 숏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4시간 봉에서 지켰다는 거죠. 1시간 봉에서는 물론 이렇게 이탈을 보여줬지만서도 4시간 봉에서부터는 지켰고, 날봉상 보면 깔끔하게 사수를 이제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지지를 해주고, 지지를 해줬으니, 자, 제가 이 복마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복마감을 했으니 올려주는 겁니다. 왜?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시작을 하고 봤다면 그냥 무조건 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마감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 장시작 할 때 제가 좀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어나서 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충분히 이제 장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마감만 보더라도 매일같이 뭐 이렇게 복마감을 완벽하게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들이 충분히 일주일에 3-4번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요건 무조건 어쨌든 간에 올려주겠다, 요건 무조건 어쨌든 간에 내려주겠다, 요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고요. 요게 힘들다 하면 저희 선물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올리는 새벽까지 하는 브리핑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뭐 비트코인 이제 차트, 이거 바이비트 차트인데 1, 2, 3 알죠? 제가 예전부터 체크를 해놨던 차트죠. 보면은 1번 영역을 계속 지키면서 1번 영역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 충분히 2번, 3번은 얘기 안 할게요. 충분히 2번까지 결국엔 갈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더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쏟아지는 게 오히려 더 이쁘고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 이때 폭발적으로 갈 거라는 게 지금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플랫 형태로 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임펄스 쏟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섣부르게 이제 롱스윙을 일단 못 들고 있는 점이 이 첫 번째 이유고요. 왜냐면 리듬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확신이 안 서는 자리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스윙 매매를 자주 하지만 아직은 스윙 자리에 확신이 안 서는 자리다 라고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까지도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더리움도 날봉 보면은 3036 제가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어제 날봉 3036 딱 찍고 지켰죠. 그러니까 양봉 띄우는 겁니다. 4시간 봉 지켰죠. 심지어 얘는 1시간 봉에서도 지켰어요. 그래서 보면은 15분 봉에서도 지켰거든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3036의 라인을 15분 봉에서, 즉 단기적인 분봉에서 마저 지켰어요. 단기 분봉은 이탈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오히려 이탈을 주면서 큰 봉에서 말아올리는 이런 그림을 주는데, 단기 봉에서까지 지켜줬다? 무조건 롱이죠. 무조건 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올랐죠. 저는 이 저항 부분에 닿았을 때 저는 정리를 빨리 했습니다. 자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고 있긴 한데, 요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튼 임펄스 형식으로 내려오고 반등 느낌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꽂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저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분을 조금 먹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최대 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단기적인 또 지지선, 저항선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여기 대략 3080 이 부분이라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 이 상단으로 가면은 대략 이제 3170 이 구간대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요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탈2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렸지만 버티고 있는, 상단에서 애초에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4시간 봉에서 들어왔었지만 나왔죠. 캔들을 올리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버텨주려는 의지는 좋다 라고 볼 수 있고, 알트코인들이 오늘도 또 많이 올랐어요. 카바 요런거. 자, 제가 멤버십 같은 경우도 지금 카바 오늘 올린건데, 지금 진리커도 지금 큰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카바 어딨어요? 카바, 카바도 네 10%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차트를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모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TI 차트 보면은 이것도 제가 어제 새벽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올렸다 빠졌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차트가 맞다,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옴에 따라서 나스닥과 코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올라가면서 이번 추세에 다시 닿는지 설마 뚫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고점을 넘는가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가다가 결국 이렇게 꼬라지면서 여기를 터치하거나 혹은 내려온다면 그만큼 나스닥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스닥 제가 언급드렸던 이 추세 지켰고 뚫었지만 다 뚫렸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구조를 짜고 가격을 올렸고 가격을 내리고 눌림을 여기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지켰어요. 13911.6에서 13982 이제 상단이 지지 구간이 완벽하게 된 거죠. 13982를 지켰고 반등을 보여주고 여기 추세 다시 저항 맞고 내리고 다시 뚫었어요. 이 뚫어 올려가지고 방금 비트코인이 좀 큰 상승을 보여줬던 거군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얘가 여기까지 뚫는 것까지 오케이다 이거예요. 좋아요. 캔들을 밀어넣고 있잖아요. 1시간 봉, 지금 4시간 봉에서 캔들을 밀어넣고 있죠. 하지만 얘는 결국 무조건 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14184에서 14194 이 위에서 무조건 빨간색 형이 무조건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고 얘가 여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다시 맞고 내려오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매매의 액션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볼게요. 결국 지지를 해줬죠. 어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하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눌리고는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심하게 눌리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오히려 봤을 때 한 번 눌렸고 반등 주고 눌렸지만 한 번 더 반등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큰 차트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조금 그런 차트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섣불리 롱을 좀 크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게 더 이쁘지 않을까.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한 번 더 눌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는 건 물론 안 좋지만 차트상으로 어쨌든 한 번 더 좀 크게 눌림이 나오고 옆에서 구조를 짜야 더 이쁘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4.3이라는 이 라인대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 여기가 다시 한번 뚫리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말아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케이. 러셀, 야, 러셀 차트 미쳤네요. 러셀 차트 미쳤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궁뎅이를 그리고 나왔다가 찍고 올랐죠. 그러니까 올랐는데 다시 눌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구조를 짜는 차트예요. 이제 이거는 물론 여기서 만약에 이 노란색 영역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까지 보여준다면 여기 다 박살내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주변 매크로 상황이나 어쨌든 이 차트 구조가 이 WTI 구조와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럼 이 WTI도 결국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증시가 큰 힘을 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 선물방, 이제 제가 오늘도 일어났는데 또 이제 점심 때도 이렇게 수익 인증을 다들 올려주시고 저희 선물방에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숏은 잘 내려오고 있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숏을 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질문사항 제가 선물방 공부방에서 다 받도록 하고 브리핑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